어쨌든 오시느라 아주 고생하셨어요. 눈도 오는데 어떤 학생은 비행기가 안 뜬대요. 글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집합의 연산 그리고 연산 법칙에 대해서 배워봤죠. 연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연산 법칙 하면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과 드모르간 법칙. 그리고 차집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변형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129쪽부터 오늘까지 하면 이제 집합이 끝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명제 들어가요. 명제는 새로울 거예요. 집합도 새로웠지만 명제도 새로울 거예요. 129쪽에 있는 필수 예제 8번을 보시면 이번엔 또 새로운 연산, 우리가 아까 언급한 교집합,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말고 새로운 세모 연산이라고 하는 걸 하나 정의하고 싶대요. 어떻게?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한 모양, 이렇게 말이에요. 요것은 여러분 그 책에도 나와 있죠. 아주 많이 쓰이게 될 대칭차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입니다. 대칭차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어느 부분에 색칠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려서 일단 A 차집합 B라는 것은 A에 색칠한 다음 B를 빼낸 만큼 여기 부분을 의미하고요. 이해 갔나요, 여기? 반대로 B 차집합 A는 B에 있는 애들 중에 A를 제외한 애들인 얘를 뜻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B 차집합 A 자리예요. 따라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쳐라 하니까 방금 색칠한 부분만큼이 바로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저 세모라는 연산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 모양입니다. 이해 갔나요? 물론 이 색칠된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차집합이란 기호를 없앨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A 교집합, B 여집합이야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차집합이잖아요. A 차집합 B. 이해 가요? 또는 마찬가지로 뭐 B 교집합, A 여집합이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 부분이 잘 생각해보면 합집합 부분만큼에서 교집합 부분만큼을 뺀 거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해가요? 전체에서 가운데만큼 빠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물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대칭 차집합이라 부를 건데요. 이 연산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기억, 니은, 디귿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기억. A랑 A 여집합을 하면은 공집합이 나오는 게 맞느냐? 니은. A와 A를 하면 U 전체 집합 나오는 게 맞느냐? 디귿. U와 공집합을 하면 U가 나오는 게 맞느냐를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 자리에 요것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보다시피 A 세모 A 여집합이죠. 요거다가 A 쓰고요. 요거다가 A 여집합 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뜻이. 그쵸? 이해가? 다시 A 세모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은 A 그대로고, 그치? 오른쪽이 A 여집합으로 바뀌었으니까 B 자리에다가 A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쓰면 A 빼기 A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빼기 A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가죠? A에서 여집합을 차집합하라고? 이게 뭔 소리야? A는 이 안을 의미하고, 그치? A 여집합은 이 바깥을 의미하는 건 이해가죠? 그러면 A 안쪽에서 A 바깥쪽 부분만큼을 지원해라 라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다시 내가 차집합을 아까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나요? A는 애들 중에 B만큼을 빼내라. 남아있는 애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치? 다시 A에다가 A 여집합만큼을 빼내봐.
뭐가 남니? A가 그대로 남아요. 이거 이해 가요? 앞에 거. 뒤에 거는요. 여집합 바깥쪽 자리에서 차집합 A, A만큼을 빼봐라. 그럼 누구 남아요? 여집합 그대로 남아요. 이해 가요? 그래서 그 둘을 합집합한다. 그러니까 뭐가 돼? A와 바깥쪽을 합치는 개념. 뭐가 돼? 전체 집합 U가 되죠. 이해 가나요? 이런 식으로 일단 1단계는요. 그냥 직접적으로 넣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서, 그치?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헷갈리면은 이렇게 벤 다이그램 하나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별로 안 쓰는 방식인데요. 나는 보통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요 대칭 차집합 자체를 다르게 정의를 했어요. 학생 때. 누가 알려준 건지 스스로 개발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르게 정의했어요. 아예 애초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난 이 생각을 했거든요. A,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A, 세모, B, 대칭 차집합을 A, 일단 A에 색칠하고 B, B에도 색칠을 하는데 이렇게 두 겹이 된 곳이 있으면 지운다. 라고 나는 해석을 했어,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A, 그러니까 왼쪽 집합도 색칠하고 B, 오른쪽 집합도 색칠해서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 겹친 부분만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두 겹으로 색칠한 것은 지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걸 풀 수 있을까 혹시? 이건 뭐야?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U와 A, A의 집합을 그린 뒤 A니까 A에 색칠을 한다. A 여집합이니까 여집합에도 색칠을 한다. 그래서 둘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지워낸다.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걸 지워낼 게 없잖아. 그럼 지금 색칠된 게 얼마만큼입니까? 전체에 다 색칠됐죠? 네, 그러니까 정답이 U라고요. 이해 가요? 뭐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저기다가 대입하라는 거거든요.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 세모 A니까 왼쪽 A는 그대로 쓰고요. 오른쪽 B 자리에 A 쓰란 얘기죠. 이게 사실은. 그렇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A 세모 A니까 A 차집합 A와 A 차집합 A를 합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저 연산의 법칙대로 쓴다면은. 근데 A에서 A만큼 똑같은 집합만큼 차집합하면 공집합 나와서 둘 다 공집합입니다. 공집합끼리 합쳐라? 그럼 공집합 나오죠. 니은도 틀렸네요. 그러면. U가 아니라 공집합이니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U 안에 A 하나 그려놓고 A, 왼쪽에 있는 집합이 A죠. 왼쪽 집합 색칠하고 오른쪽 집합도 A죠. 오른쪽 집합 A도 똑같이 색칠했을 때 두 겹으로 색칠한 부분은 지우래며. 그럼 두 겹 색칠한 부분을 지우면은 색칠된 부분이 아무 데도 없잖아. 그렇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니까 공집합.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 갔나요? 혹시 세 번째 거 디귿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색칠로? U와 공집합. 공집합은 참고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U에 색칠하고 두 번째, 공집합에 색칠을 해요. 공집합은 없으니까 색칠할 데가 없는 거죠. 두 겹 색칠한 곳은 지우래매. 그럼 지금 현재 색칠된 곳은 뭐예요? 전체 다 아닌가요? U 맞네. 맞는 건 디귿이네요. 디귿만 맞네요. 뭐 이렇게 이제 풀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이 연산 그대로 대입 하는 거지만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요 방식은 나중에 좀 복잡한 게 나올 때도 효과가 좋을 테니 한번 써먹어 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이게 되게 좀 지루한 파트긴 해. 지금 하는 게.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처음 배우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조금 좀 루즈할 수밖에 없는 수업이니까 잘 이해해 주세요. 안 그랬다가는 이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이 환경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쿡쿡 잡니다, 이제. 9번 문제.
나도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거 수업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또 재밌는 걸 수업하고 싶지. 좀 기발한 거 이런 거 있잖아. 나도 이런 거 수업하고 싶지 않아. 9번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럴 때 1번 AN이 A15와 A20의 교집합이라는 거에 부분집합이 된대요. 이렇게. 이걸 만족시키려면 자연수에는 최소값이 얼마인가 구하시오란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수나 또는 약수에 관련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해요. 이걸 푸는 학생들한테 뭐 팁 아닌 팁을 주자면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쭉 나열해 봐라 이겁니다. 집합을 잘 이해가 안 가면 쭉 나열해 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뭔가 규칙이 보일 테니까. 그러니까 A15라는 이 집합이 뭐겠어요? 이 자리가 15가 들어갔다는 뜻이니까 여기다 15 써서 쭉 읽어보면요. 15의 양의 배수 집합 아닌가요? 그럼 15 양의 배수니까 15나 30이나 45나 60이나 75나 90 등등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무한히? 이해가죠? 같은 식으로 A20은 뭐겠냐고요? 여기다 20 쓰면은 20의 양의 배수. 20, 40, 60, 80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냐고. 그치? 자, 모르면 뭐 하라고요? 모르면 좀 써보세요. 일일이. 이런 것에 여러분이 뭐 이건 시간 낭비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모르면 한번 일일이 나열을 해봐야죠. 나열을 통해서 규칙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라서 써봐야죠. 모르겠으면. 그럼 뭔가 보이죠? 교집합입니다.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6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겹치지 않나요? 숫자가 되게 더 써야 될 것 같아 느낌이. 그치? 쭉 쓰다 보면 언제 또 겹칠 것 같아 느낌이. 120에서 75, 90, 그 다음엔 얼마지? 15가 더해지면 105, 그 다음에 120. 이것도 100, 120. 그치? 이렇게 쓰고 나니까 느낌이 오죠? 아마도 이 교집합에는 60의 배수가 모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배수집합의 교집합은 15와 20의 공배수 찾는 거겠구나라고 이제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겠죠. 이거는 15와 20의 공배수 찾는, 왜냐면 교집합, 공통부분. 그치? 교집합은 의미가 겹치는 거란 뜻이니까 공통부분이란 뜻도 되거든. 그러니까 15배수와 20배수의 공통찾기니까 둘의 공배수 찾기죠. 공배수는 어떻게 찾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결국 이건 뭐랑 같아 이거는 A 60과 같아요. 60의 배수. 이해 가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얘들아 이거니까 공식이가 외워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전대에서 10년 걸린 일을 여러분은 이거를 하루 만에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게 쉬워 보여요? 그 시대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유리수가 모든 수의 끝인 줄 알고 있던 세상에서 무리수를 발견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 아니었을 텐데. 그 무리수가 나오기까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릴 수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은 그걸 하루 만에 배워요, 그냥. 그런 게 많다고. 그냥 얼렁뚱땅 그냥 이런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써보라 이거죠. 써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결국 이거죠. AN이 A60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얘는 분명히 60, 120, 180, 240 이렇게 원소가 있는 집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부분집합이니까 여기에 일부만 갖고 있는 숫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N은 배수니까. 예를 들어서 N이 120 이런 거 되는 거 이해 가요?
120의 배수 하면은 이쪽은 120, 240, 360밖에 없으니까 다 얘네들을 아니야 다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n의 값은 결국 60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60의 2배든 60의 3배든 말이죠. 따라서 n은 60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면은 60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이해 갔나요? 처음 배울 때는 가급적이면 천천히 제대로 배워두는 게 좋아요. 어설프게 배워서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잘 모르겠으면은 일일이 써보라 이겁니다. 2번은 A16, A8, A12를 다음과 같이 연산했을 때 AN이 된대요. 과연 N값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이럴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선생님이 일일이 써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일일이 써봐야지 라고 해서 8의 배수니까 얘는 8, 뭐 16, 24, 32, 40, 48 얼마야? 56, 64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8의 배수. 그치? 이건 10의 배수니까 뭐야? 12, 24, 36, 48, 60, 72 등등일 거고. 그치? 근데 두 개를 합집합하래. 합집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요. 뒤죽박죽이 돼요. 이게 원소가. 규칙이 안 보일 정도로. 8 있고 12 있고 16 있고 24 있고 32 있고 36 있고. 이게 뭔 규칙이야 대체?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뭔가 이상해요 를 느끼길 바란다는 거지. 나는 이걸 느끼고 나서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아를 배워야 정상인 거예요. 무슨 기계도 아니고 말이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 둘을 하나씩 구해서 합집합을 해봤더니 이거 뭐 규칙이 좀 그렇지 않아? 여기는 4가 증가하고 4가 증가하고 8이 증가하고 4가 증가하고 4가 증가하고 8이 증가하나? 나름 규칙이 있네. 4 증가, 4 증가, 8 증가, 4 증가, 4 증가, 8 증가니까. 그치? 나름 규칙이 있긴 해. 이런 것만큼 딱 부러지는 규칙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건 왜 규칙이 잘 보이고 이건 왜 규칙이 안 보일까? 그래서 여러분 알아라는 거야. 배수는 교집합은 규칙으로 빡 나와요. 이렇게 보다시피. 근데 저 배수는 합집합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딱 떨어지게.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이 앞서 배웠던 분배 법칙을 활용하면, 왜냐면 얘는 분명히 합집합을 먼저 하게 되어 있잖아. 보다시피. 근데 분배 법칙 하면 분명히 A16과 A8의 교집합과 A16과 A12의 교집합을 합집합해라 라는 뜻으로 교집합을 이렇게 먼저 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것과 규칙 있는 것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안 좋은 척 하지 마. 다 보여. 아휴, 말을 안 걸 뿐이야. 그냥 말 거는 게 귀찮아서 안 거는 것 뿐이야. 다시 배수의 집합은 보다시피 교집합은 규칙이 돼요. 써보면 확인할 거예요. 아, 결국은 공배수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교집합은 아니 합집합은 규칙이 이렇게 약간 좀 생소해요. 띄엄띄엄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합집합을 연산하지 않게 배수 문제는 교집합을 연산할 수 있게 먼저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 두 개가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앞에 거 뭐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8과 16의 공배수 뭐야? 16이죠. 이해 가나요? 얘는요 12와 16의 공배수 얼마지? 48인가? 각각 이렇게 단순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둘의 합집합인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서서 또 이것도 해봤죠. 60의 배수들의 부분집합 되려면요. 반대로 이쪽은 뭐 60의 배수든 120의 배수든 180의 배수처럼 60 배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부분집합이 되거든요. 잘 보시면은 16의 배수가 48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네 둘 숫자가 벌써 얘의 배수가 얘. 아까 이런 건 비슷하잖아. n은 60의 배수. 그럼 다 이 안에 흡수된다며.
다시 물어볼게. 이거 두 개 물어보면은 누가 어느 쪽이 흡수되는 집합이죠? 16의 배수와 48의 배수 하면은 이거 아닌가요? 이해 가요? 16의 배수, 48의 배수. 이해 가요? 따라서 이 둘을 합집합하면요. 얘가 나오죠. 큰 쪽이 나오죠. 이렇게 큰 쪽. 이것도 기억날까? 큰 쪽 나온다? 이거는 나중에도 할 거고 저번 시간에도 배웠던 거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더라. 와, 같은 뜻. 1번, 둘을 교집합하면 A가 나와. 2번, 둘을 합집합하면 B가 나와. 3번, 작은 쪽에서 큰 쪽 빼면 공집합 나와. 4번, 여집합을 비교하면 이쪽이 더 커. 이 네 가지는 A가 B의 부분집합이야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나중에 명제할 때도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명제에서 되게 핵심이 되기도 해요. 배울 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한쪽이 더 큰 집합이니까 합집합하면은 이게 큰 쪽이 나와요. 이해 갔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챕터 2가 끝났고요. 마지막 챕터 3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집합은 끝. 우리 전에 배웠던 기호 중에 이렇게 배웠던 기호 기억나죠? 이게 뭐냐면은 A집합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였어요. 그렇죠? A 집합이라고 또 써야겠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였죠. 저번 시간에는 그냥 단순한 것만 해봤지만 이번에는 약간 계산적인 걸 해보겠다는 겁니다. 공식은 사실상 두 개만 암기하면 되고요. 이 두 개를 보통 그 포제의 원리라고 보통 불러요. 포제의 원리. 포제의 원리에서 포제가 뭐게요? 보통 이거를 포제의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포제가 포함과 배제입니다. 포함과 배제. 이런 건데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 라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에 개수를 적어놓고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요. 여기에 원소가 A개 있고 여기엔 원소가 B개가 있고 여기에 원소가 C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방금 물어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쓰란 얘기죠. 자, 내가 여기다 A, B, C를 쓴 게 아니에요. A개, B개, C개 썼단 말이에요. 그쵸? 원소가 A, B, C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가 그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개수예요, 지금.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이해 갔나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결국 이거 세 개 다 더하란 얘기잖아요. 결국. 그쵸? 근데 N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기 B개죠? NB,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B 더하기 C개고요. 그쵸? 근데 이거 두 개 그냥 덧셈을 하면 어때요? NA랑 NB랑 더하면요. 보다시피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돼버려요. 즉, 내가 필요한 A, B, C의 하나씩의 합이 아니라 B는 두 개가 나와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요 B 하나만큼 빼면 되겠다. 그치? 그 B에 해당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교집합의 개수 아닌가요? 따라서 요것을 양변의 교집합만큼 빼자. 그럼 이제 B를 뺐다는 거 아니겠냐고. 그치?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게 바로 뭐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라고 해서요. 이런 식으로 한 개짜리 집합들을 덧셈을 하고요. 이렇게. 한 개짜리 집합들은 덧셈을 하고요.
두 개의 집합의 교집합은 뺄셈을 해요. 이렇게. 이해 가나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이 책에서는 웬만큼 해먹을 텐데 문제는 이 다음 겁니다. 다음 게 여긴 안 나오죠. 네. 나오니까 해볼게요. 3개짜리 집합은 어떤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토제의 원리 한 개씩은 포함시키고요. 2개짜리의 교집합들은 배제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까 합집합할 때 2개 할 때 A 쪽을 한 번씩 다 세고 B 쪽을 한 번씩 다 세면은 겹친 애들은 2번 세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겹친 애들 한 번 빼줘야 돼. 그래서 하나씩은 세고 2개짜리는 배제 빼줘야 돼 라는 기본 원리란 말이야. 그치? 이걸 3개로 집합 3개로 늘려보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씩은 더할 거고요. 2개씩은 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3개짜리를 덧셈합니다. 이해 가나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증명은 좀 이따 할게요. 이거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고1 수학에서의 제일 핵심은 기본 공식이 있다면 기본 공식을 암기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를 내가 확장 가능하냐까지 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확장 가능하냐. 응?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하나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x제곱 빼기 y제곱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죠? x3제곱 빼기 y3제곱도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죠? x4제곱 빼기 y4제곱도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죠? 뭐 공식으로 안 배웠어도 할 수 있죠. 그럼 x5제곱 빼기 y5제곱은요? x6제곱 빼기 y6제곱은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xn제곱 빼기 yn제곱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라고. 반대로 볼까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인수분해가 된다고 배웠나요? 안 된다고 배웠나요? 안 된다고 배웠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요? 인수분해가 된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공식 알고 있으니까 패스. 되죠?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5제곱 더하기 5제곱은요? 참고로 됩니다. 그럼 질문. 6제곱 더하기 6제곱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능력이 되냐를 물어본다 이거죠. 이런 건 공식이 안 나와요. 어느 책에도 안 나온다고요. 근데 어쩌니? 시험에는 나오는데. 그런 거야. 확장이 가능하냐를 물어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웠던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전개식 배웠죠? 이걸 배웠으면 그럼 이건 못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개짜리도 해야죠. 그게 목표인데. 여러분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전개식은 배웠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전개는 못하냐고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포제의 원리를 내가 2개로 했지 이게 끝일 것 같아요? 당연히 집합 4개짜리도 있습니다. 5개짜리도 있고요. 근데 원리는 똑같다 이거죠. 4개짜리가 나와도 1개씩은 더하고 2개씩은 빼고 3개씩은 더하고 4개짜리는 뺀다. 그게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 모두를 지칭해서 그냥 포제의 원리라 부르는 겁니다. 포함과 배제의 원리. 3개짜리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3개짜리는 뭐 간단하게 치환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해도 되는데 좀 귀찮으니까 치환해서 할게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를 이걸 이렇게 풀어 쓰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B 합집합이라고 할까요? 이걸 일단 X라고 일단 치환을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예요? N, A 합집합 X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2개짜리잖아. 2개짜리는 방금 증명했잖아. 이건 뭐야? NA 더하기 NX 빼기 NA 교집합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죠? 는
NA 더하기. 자, 일단 얘를 고칠게요. X가 뭐였죠? 비합집 합식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빼기 N. 이건 뭐죠? A 교집합의 X 비합집 합식이에요. 이거 이해 가나요?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일단 고쳤습니다. X라고 취하는 걸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린 거죠. 이게 뭐죠? 얘는 NB 더하기 NC 빼기 N 비교집합식입니다. 그쵸? 이만큼 되는 거 이해 가죠? 역시나 마찬가지 두 개짜리 합집합이니까요. 빼기 얘요. 얘는 뭐냐? 이 무슨 법칙이게? 합집합과 교집합이네. 분배 법칙이죠. 얘는요. A 교집합 B와 합집합 A 교집합 C인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얘는 일단 깔끔. 왜? 한 개씩은 더 세매요 나왔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두 개짜리 빼세매요. 여기까지 구한 겁니다 지금. 그쵸? 예, 세 개짜리 합집합은 한 개씩의 덧셈과 두 개짜리 뺄셈까지 해서 요 네 개는 구한 거니까 요거만 정리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자, 인데 NA 교집합 B와 합집합 A 교집합 C는 어떻게 가능하게 라고 하면 똑같아요. 두 개의 합집합이잖아요. 따라서 뭐예요? N 얘와 플러스 아이고 하나만 쓰자. 얘와 한 개짜리는 덧셈을 하고 빼기 두 개짜리는 뺄셈 한다 이런 겁니다. 이거 이해 가나요? 따라 쓸 수 있겠어요? 이해 가나요? 이게 이상하다. A 교집합 C인데 이거. 이해 가나요? 얘 X, 얘 Y, X 합집합 Y를 세라. X 세고 Y 세고 X 교집합 Y 빼고. 이해 가죠? 두 개짜리니까.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뭘까요? 여기도 교집합, 여기도 교집합, 여기도 교집합입니다. 이건 그냥 같은 연산들 아닌가요? 같은 연산들. 결합 법칙이죠. 원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했지만 같은 연산이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순서 바꿔도 돼요. 교환 법칙도 돼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다 된단 말이죠. 결국은 이거는 A 교집합, A 교집합, B 교집합 C 아닌가요? 근데 A 교집합 A는 어차피 A잖아.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냥 이 집합은 결국은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돼요. 이게. 따라서 주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요. 그 전체를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자, 한 개짜리 덧셈, 한 개짜리 덧셈, 한 개짜리 덧셈과 빼기 두 개짜리, 빼기 두 개짜리, 빼기 두 개짜리와 빼 플러스가 되겠죠. 더하기 세 개짜리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옵니다. 이해 가나요? 뭐 그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를 증명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말이죠. 이해하셨다면 넘어가서 필수 이제 10번, 11번, 12번 세 개를 풀고 오늘 수업을 깔끔하게 마무리. 다음 시간부터는 명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는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풀어볼게요. 132쪽에 있는 히터를 끌까요? 왜? 졸려? 추울까봐 히터 틀어줬더니 지금 바깥은 0도예요. 0도. 근데 나는 이걸 끈다고 네가 잠에서 깨어날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 똑같을 것 같은데? 유형 10번 NU는 80.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는 80개. NA는 52. N A 교집합 B는 20. N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얘는 13일 때 MB를 구하시오란 문제입니다. 보통 이렇게 원소의 개수 구하기가 나오면요. 사실 수식을 잘 안 써요.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그냥 숫자 채우는 걸 더 많이 합니다. U를 이렇게 그려서요. 지금은 집합이 A, B 두 개밖에 등장하지 않죠? A, B 두 개만 그리시면 돼요, 지금은. 나중에는 3개짜리 그려서 푸는 것도 있습니다. A, B, C 3개 그려서 푸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두 개를 그려 놓은 다음, 일단은, 어디부터 채우느냐? 항상 얘부터 찾는 게 편해요, 교집합의 개수. 교집합이 20개니까 요 안에 20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20개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써야겠지만 힘드니까 그냥 20개라고 개수만 적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갔나요? 교집합에 2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쪽에 몇 개가 있는지 알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A집합이 52개인 걸 아니까. 그치? A집합이 52개면 요 안에 52개인데 그럼 빗금친 부분에는 32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래야 52개가 되겠죠? 이거 이해 갔나요? 그 다음 사실은 얘는 얘랑 컨비네이션인데 얘가 그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하면 이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거든요. 요집합이. 그쵸? 여집합 기호가 양쪽에 붙어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여집합이라는 얘기는 드 모르간 쓰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라서 드 모르간 법칙 쓰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즉 얘의 원소의 개수는 13개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죠? 합집합의 여집합이 13개라는 얘기는 이 바깥쪽에 13개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 가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한 영역 여기가 몇 개인지 구할 수 있겠죠. 왜? 전체 다 합쳐서 80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바깥쪽에 13개라는 얘기는 이 안쪽에는 67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치? 그치? 따라서 32 더하기 20 더하기 X에서 67이 나오는 거니까 X가 얼마야? 15인가요?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15개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구하고 싶은 건 누구고? MB. B집합의 원소의 개수이므로 총 35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냥 써요. 보통 학생들이. 이거 수식으로 잘 안 씁니다. 수식으로 쓰는 거 궁금한 친구들은 거기 답안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런 거는 뭐 서술형으로도 안 나오는 수준이니까 넘어갈게요. 필수제 11번. 되게 쉽죠, 문제가. 그렇죠? 네, 11번. 전체 학생이 40명, 40명인 어느 반 학생들에게 수학 한 문제랑 과학 한 문제를 풀게 하고 채점했더니 수학 문제 맞힌 학생 22명, 과학 문제 맞힌 학생 18명, 수학과 과학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이 10명이래요. 이때 수학 문제만 맞힌 학생 수를 구하시오. 이것은 지금 방금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약간 실생활 응용 문제처럼 바꾼 거죠. 뭐 그냥 바로 그림 그려서 해결할게요. 수학 문제? 여기는 수학 문제를 맞춘 학생들의 모임, 집합. 과학 문제, 여기는 과학 문제를 맞춘 학생들의 모임이다. 그냥 부릅시다. 그냥 간단하게. 수학, 과학이라 부를게요. 수학과 과학을 모두 틀린 학생은 10명이고요. 전체 학생은 4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수학과 과학의 합집합의 개수는 30명이에요. 이해가죠? 전체는 40명, 둘 다 틀린 학생은 10명이니까 하나라도 맞춘 학생은 30명이죠. 근데 우리가 합집합 원소개수 세는 거 배웠죠? 수, 과, 빼기, 수교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합집합 원소의 개수이므로 한쪽씩은 포함시키고 2개짜리는 배제시킨다 하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이게 30 나오는 거거든요. 수학을 맞춘 학생은 22명이니까 여기 22. 과학을 맞춘 학생은 18명. 여기 18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학, 과학을 모두 맞춘 학생이 몇 명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게 얼마야? 40이야? 그럼 10이네. 여기 둘 다 맞춘 학생도 10명이네요. 그럼 수학 맞춘 학생이 총 22명이니까 여기 12명이. 과학은 총 18명? 8명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 가죠?
이렇게 몇 명씩 있는지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수학 문제만 맞춘 학생 여기가 되겠죠. 12명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끝으로 134쪽에 있는 12번을 할 거고요. 요거 하고 나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가 숙제입니다. 뭐 내가 글쎄 요 우리 반 아이들의 수준을 잘 판단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점수가 너무 들쑥날쑥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에? 한 시험을 몇 번 더 봐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이 좀 실력이 부족하다는 친구들은 일단 이 책만 열심히 해주시고요. 나는 좀 뭔가 좀 더 하고 싶은데라는 친구들은 교재를 추가로 더 사서 공부해도 상관없잖아요. 뭐 그걸 내가 말리진 않으니까. 안 그래? 응? 고등학생들한테는 내가 방학 동안 문제집을 추천한단 말이지. 이거 풀어라는 식으로. 134번. 134쪽. 이런. 134쪽에 12번. 134쪽에 12번. 더워. 더운데? 땀나는데 이제? 전체 회원이 60명. NU라고 부를까요 그냥 이렇게? 인 어느 등산 동호회에서 너 설악산 가봤어? 설악산을 등반해 본 회원은 40이면 그러니까 설악산을 갔다 온 사람들을 집합 A라 부릅시다. 그 다음에 지리산을 가본 사람들의 집합을 집합 B라 부를게요. 그러면 설악산을 등반해 본 회원 42명이라는 뜻은 NA가 40이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렇죠? 같은 식으로 지리산을 등반해 본 회원은 33명 하면은 MB는 33일 거고요. 그럴 때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등반해 본 회원. 모두 등반이면 뭐겠어? 교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등반한 회원은 이 교집합인데요. 이 교집합의 문제가 뭐냐면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교집합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것을 한 줄짜리 공식으로 써줄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거기 밑에도 뭐 비슷한 거 나와 있는데 한 줄짜리 공식도 가능하긴 한데 괜히 그런 거 써주면 여러분 더 머리만 아플까 봐 설명을 할 때는 잘 듣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그걸 공식화 한번 해보던가. 일단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잘 들으세요. NU가 합집합보다는 이상일 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NU, U잖아요.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A, B를 합쳐도 결국은 U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U가 제일 커요. 항상. 이건 이해 가나요? 그리고 이 문제는 특이하게 어때 보다시피 이 문제는요. 합집합의 개수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왜? 얘 대신 얘가 있단 말이에요. U가. 그러니까 야 얘가 있으면은 NA도 있고 NB도 있는데 얘까지 있으면은 이게 범위를 물어보겠니? 문제가? 값을 물어보겠지? 당연히. 안 그래? 그래서 합집합을 주지 않는 겁니다. 원소가 몇 개인지. 이 문제는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합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였죠? 아까?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따라서 NU는 60이고요. NA는 42, NB는 33이었어요. 글자가 왜 이래 이거? 33이므로 이렇게 수식이 바뀌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NA 교집합 B의 범위가 나와요. 일종의. 그렇죠? 얘는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75? 75 빼기 60. 그렇죠? 15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 가요? 이렇게 해서 일단 교집합의 최소값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최소값 개념 아니겠어요? 최소값은 언제 나온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최소값은요. NU가 합집합과 같을 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합집합과 똑같을 때 교집합은 최소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가요? 15가 되는 순간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등호가 되는 순간이니까 얘랑 같은 순간 아니겠냐고. 그치? 뭐라고요?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은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아지는 순간이에요. 이해 갔어요? 반대로 그럼 최대값은 얼마냐라고 할 때 뭐 하나가 하나를 완전히 흡수할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40명, 33명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겹쳐도 33명 아닌가요? 둘 중에 작은 숫자가 33인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리산 가본 사람들이 전부 다 설악산을 간 상태인 이런 경우. A가 더 크니까 현재 그쵸? 개수가 많으니까. 이러면은 A 교집합 B가 이 전체 아니냐고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일 때, 다른 집합을 포함할 때 또는 포함될 때, 그때가 교집합이 최대값을 가져요. 교집합은 어느 최대값? 둘 중에 작은 숫자 33이 최대값이 됩니다. 이게. 이건 뭐라고요? NA와 NB 중 어떤 숫자? 작은 수죠. 이해가요? 그렇게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 다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일 때 교집합이 가장 클 테니까. 요거를 잘 이걸 마땅하게 어떻게 비교될 게 없는데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고무 밴드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최대한 교집합이 없게 만들어야지. 최대한 교집합이 많게 만들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느낌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전에서는 또 다르게 흘러갑니다. 문제가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집합 연산은 마쳤고요.